고요한 새벽.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변경 한편, 여군 막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모두가 잠든 시간, 일병 박선우는 홀로 간이 침대에 앉아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끔찍한 몰골이었다. 왼쪽 뺨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오른쪽 눈가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핏줄이 터진 듯 빨갛게 충혈된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다. 새벽 공기처럼 차가운 침묵이 막사 안에 맴돌았다. 선우는 고통에 신음하는 대신 멍든 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다 댔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깊은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수치심과 절망감이었다. 어제 저녁, 부대 내 고참들의 폭언과 폭행은 그녀의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귓게 맴도는 듯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널 믿어주지 않아. 그녀는 겨우 찢어진 군복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다. 늘 군복을 입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딸도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선우는 오직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너무나 달랐다. 군복은 더 이상 자랑스러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선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견뎌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낡은 모포를 입에 물었다.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어린 선우의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의 자신은 그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동터올 무렵, 막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내 문이 열리고 선임병장 민지수가 들어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선우를 훑어보았다. 지수는 부대 내에서 악명 높은 고참 중 한 명으로 폭언과 함께 미묘한 따돌림으로 선우를 괴롭혀왔다. 그녀는 선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야, 박선우 멍든 얼굴로 어디 가려고 휴가나 가면 누가 믿어준대. 지수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싸늘하게 막사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은 선우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하지만 선우는 그 말에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지수는 그런 선우의 모습에 만족한 듯 픽 웃으며 막사를 나섰다. 선우는 지수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남은 짐을 챙겼다. 그녀에게 주어진 3박 4일의 짧은 휴가. 이 멍든 얼굴로 집에 갈 수는 없었다. 가족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선우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막사를 빠져나왔다. 정문으로 향하는 길. 부대 곳곳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싸늘한 공기가 그녀의 멍든 뺨을 스쳤다. 부대 정문 앞에서 휴가 복귀 차량을 기다리던 선우는 우연히 부대 위병소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신임 사단장 부임 축하 및 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스타를 단 사단장의 위풍당당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단장 윤태성 장군. 그의 눈빛은 굳건하고 강직해 보였다. 그는 부대원 모두의 얼굴을 살피며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문득 선우는 자신이 꿈꿨던 군인의 모습이 윤 사단장의 눈빛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저런 분이 내 사정을 알 리 없지. 알아도 믿어줄 리 없어. 희미한 희망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금세 사그라들었다. 휴가 차량이 도착하고 선우는 몸을 웅크린 채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멍든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최대한 고개를 숙였다.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선우는 마지막으로 부대 게시판에 사단장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고가 일렁였다. 이 차가운 새벽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 선우는 자신이 언제쯤 다시 군복을 입고 이 부대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선우를 태운 군용버스가 부대 정문을 벗어나자마자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피멍이 든 얼굴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울 어딘가로 가서 며칠을 숨어 있다가 복귀할 생각이었다. 버스 안에는 선우 외에도 몇 명의 병사들이 더 있었지만 모두들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침묵만이 흘렀다. 선우는 자신의 멍든 얼굴이 다른 이들의 시선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몸을 웅크렸다. 버스는 서울 시내의 한 터미널에 선우를 내려놓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의 소음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선우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듯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며칠을 묵을 저렴한 숙소를 찾아야 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찾아낸 허름한 고시원 방에 들어서자 선우는 힘없이 침대에 쓰러졌다. 좁고 답답한 방은 그녀의 마음처럼 갑갑했다. 그녀는 고시원 방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저 멍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휴대폰을 만져도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군대 내부 게시판 앱이었다. 부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선우는 무의식적으로 앱을 눌렀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게시물 하나. 이스타 윤태성 사단장. 긴급 지시부대 내 인권 침해 및 가혹행위 전면 재조사. 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게시물에는 윤태성 사단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 클립도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은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 그 어떤 가혹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관련자들은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선우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 리 없는 사단장이 갑자기 이런 지시를 내리다니. 그때였다. 닫혀있던 고시원 방문이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몸을 움츠렸다. 누구지? 혹시 민지수 병장이 보낸 사람인가?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기요,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선우는 문을 살짝 열었다. 문 밖에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고시원 주인이었다. 그녀는 선우의 멍든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제가 병원에 데려다 줄까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걱정에 선우는 순간 울컥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은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런 선우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군인 아가씨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으면 저한테 얘기해봐요. 제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서 뭐든 들어줄 수 있어요. 아주머니의 말은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선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리는 듯했지만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고참들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아주머니는 선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선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살을 찌푸렸고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쯧!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군대라고 다를 줄 알았더니 힘든 일을 많이 겪었구나. 괜찮아. 아가씨, 다 괜찮아질 거야. 아주머니는 선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선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주머니는 선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다. 아가씨, 이럴 때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 아가씨 잘못이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주머니의 말은 선우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본능을 깨웠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두려움과 절망감 뒤편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주머니의 조언에 따라 윤태성 사단장의 지시가 담긴 게시물을 다시 보았다. 부대 내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전면 재조사. 어쩌면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주머니의 말처럼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고시원 아주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사단장의 긴급 지시문은 박선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멍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선우는 조심스럽게 고시원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터미널을 향했다. 휴가 기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사단장의 약속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군용버스 안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선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단장이 정말 나를 믿어줄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고.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선우는 마스크와 모자를 벗었다. 차마 숨길 수 없는 멍든 얼굴이 차가운 공기 속에 드러났다. 위병소 근무병이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선우를 통과시켰고 이내 무정의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하는 듯했다. 선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생활관으로 향했다. 생활관 문을 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민지수 병장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수의 눈에는 비웃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선우의 멍든 얼굴을 확인하고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어쭈, 휴가 잘 즐기셨나 봐. 얼굴이 엉망인데 누가 믿어주겠냐. 지수는 선우를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서 순간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선우의 변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헤어,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정신 차려. 박선우, 군대에서 함부로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때였다.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고 윤태성 사단장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감찰부장과 몇몇 장교들이 따르고 있었다.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생활관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민지수 병장은 사단장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윤 사단장은 생활관 안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선우의 멍든 얼굴에 시선이 멈췄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선우에게 다가왔다. 박선우 일병인가?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선우는 얼떨결에 예. 사단장님 하고 대답하며 부동 자세로 섰다. 윤 사단장은 선우의 멍든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는 민지수 병장과 그 주변의 병사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휴가는 잘 다녀왔나? 사단장의 다음 질문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선우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굳게 마음먹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얼굴이 이래서 윤 사단장은 선우의 말을 끊고 나지막이 말했다. 됐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그는 다시 민지수 병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수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만 보고 있었다. 사단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 있는 모든 병사들은 잘 들어라. 군은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곳이다. 그 어떤 형태의 폭력과 가혹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선우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박선우 일병,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숨김없이. 그리고 약속하겠다. 다시 복귀할 땐 내게 이런 상처를 준 그놈들은 더 이상 이 부대에 없을 거다. 윤 사단장의 단호한 한마디가 생활관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지수 병장은 그 말에 고개를 들고 경악한 표정으로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선우는 사단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잊고 지냈던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꾸 희미한 불꽃처럼 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 사단장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안은 윤태성 사단장의 단호한 선언으로 인해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민지수 병장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박선우 일병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녀의 멍든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것을 선우는 느꼈다. 박선우 일병, 내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말해라. 단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윤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생활관 전체를 압도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겪었던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사단장의 굳건한 눈빛과 복귀할 땐 그놈들 없을 거다라는 그의 약속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고시원 아주머니의 따뜻한 위로도 그녀의 결심에 한몫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저녁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 점호 후였습니다. 민지수 병장님이 저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민지수 병장이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자신을 불러내었고 다른 몇몇 고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감히 변명하려 하자 민지수 병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렸고 이어서 다른 고참들도 합세하여 그녀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선우의 목소리가 점차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삼키며 말을 이었다. 제가 맡고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우의 말이 이어질수록 윤 사단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감찰부장과 장교들의 표정 또한 심각하게 변했다. 그들은 선우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다. 민지수 병장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온몸이 경련하는 것을 선우는 느낄 수 있었다. 누가 너를 폭행했는지, 그리고 누가 방조했는지 정확히 말해라. 사단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칼날처럼 날아들었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민지수 병장과 함께 자신을 괴롭혔던 다른 고참들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호명했다.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해당 병사들의 얼굴은 두려움에 질려 창백하게 변했다. 생활관 안에는 오직 선우의 목소리와 그들의 공포 어린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선우의 진술이 끝나자 윤 사단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생활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지수 병장을 응시했다. 민지수 병장, 박선우 일병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 사단장의 질문에 민지수 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침묵은 긍정이었다. 윤 사단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다. 이게 군대냐? 동료를 보호하기는커녕 폭력을 행사하고 방조해. 이런 군인들은 내 부대에 단 한 명도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그는 감찰부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진술된 모든 병사들을 분리 조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라. 한치의 거짓도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가해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라. 필요하다면 형사 고발도 불사한다. 감찰부장은 예, 사단장님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즉시 병사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민지수 병장은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했지만 사단장은 냉정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만이 가득했다. 용서, 네가 박선우 일병에게 준 상처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나?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생활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폭행 가담 병사들과 방조했던 병사들은 끌려나가면서도 선우를 향해 원망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선우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윤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선우의 가슴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싸움의 예감과 함께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과 미약한 희망이 뒤섞여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선우 일병의 용기 있는 진술은 부대 전체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윤태성 사단장은 즉각적인 조사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명령했고 감찰부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민지수 병장을 비롯해 선우를 폭행하고 방조했던 병사들은 즉각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생활관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단호한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선우는 사단장의 보호 아래 별도의 생활 공간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몸의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아픔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부대 내에서는 선우의 편에 서는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민지수 병장의 친구들은 선우가 모든 것을 망쳤다며 그녀를 비난했다.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여군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윤 사단장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다.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윤 사단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모든 시선이 윤 사단장에게 쏠렸다. 그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 사단장은 갑작스럽게 군단 통합 인권 교육 및 화합의 장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단 내 모든 부대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형식적으로는 인권 교육이었지만 사실상 이는 윤 사단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시험대였다. 이선우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재판이자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대였다. 행사 당일, 군단 연병장은 수천 명의 병사들로 가득 찼다. 사단기를 중심으로 모든 부대원들이 정렬해 있었고 연단에는 윤 사단장과 감찰부장, 그리고 군단 고위 장교들이 자리했다.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행사의 절정은 바로 선우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보고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발표였다. 윤 사단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먼저 박선우 일병의 용기 있는 진술에 감사를 표하며 그녀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깊은 사과를 전했다. 군중 속에서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일부는 동조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봤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감찰부장에게 명령하여 민지수 병장을 비롯한 가해 병사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민지수 병장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가담 및 방조했던 병사들 또한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될 때마다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때였다. 군단 사령부 건물 옥상에서 날카로운 레이저 포인터 빛이 윤 사단장의 얼굴을 비췄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사단장 뒤편에 서 있던 고위 장교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누군가 그의 음료에 독극물을 탄 것이 분명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경비 병력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선우는 군중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윤 사단장이 단순히 부대 내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한 음모와 싸우고 있음을 직감했다. 레이저 포인터와 독극물. 이는 분명 윤 사단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의 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외부 세력의 소행이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윤 사단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쓰러진 장교를 향해 구급 요원을 보내는 한편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을 병들게 하는 어둠의 실체다 하지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가득 메웠고 혼란에 빠졌던 병사들은 그의 굳건한 의지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선우는 사단장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가 약속했던 그놈들은 단순히 가혹 행위자들을 넘어 군의 정의를 방해하는 더 큰 세력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싸움은 더욱 거대해졌고
선우는 자신이 이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직감했다. 혼란에 휩싸인 연병장 속에서 윤태성 사단장의 목소리는 굳건한 바위처럼 우뚝 섰다. 쓰러진 장교는 즉시 의료진에 의해 후송되었고 경비 병력은 레이저 포인터의 진원지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선우는 군중 속에 서서 사단장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의 모습에서 선우는 자신이 꿈꾸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을 병들게 하는 어둠의 실체다. 겁을 줘서 나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윤 사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단호한 외침은 혼란에 빠졌던 병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웅성거리던 군중은 점차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다시 연단위 사단장에게로 향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박선우 일병과 같은 피해자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그때 연단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며 영상 하나가 송출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어두운 방에서 민지수 병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선우를 폭행하고 음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민지수 병장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예, 시키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박선우 일병,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바로 쓰러진 고위 장교 최대령의 목소리였다. 잘했어.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일이 커지면 네가 다 뒤집었어야 할 거야. 영상은 최대령이 민지수 병장에게 선우에 대한 가혹 행위를 지시하고 문제가 생길 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스크린에는 이어 최대령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비밀리에 접촉하며 윤 사단장의 개혁 의지를 꺾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되었다. 레이저 포인터와 독극물 사건 또한 최대령이 윤 사단장의 연설을 방해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했던 것임이 드러났다. 연병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고위 장교가 이런 비열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윤 사단장은 침착하게 감찰부장에게 명령했다. 최대령을 즉시 체포하여 군사경찰에 인계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군사경찰들이 즉시 최대령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 최대령은 자신의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자 경악한 표정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결국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윤 사단장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슬픔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군의 어두운 그림자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그림자를 직시하고 정화할 것이다. 박선우 일병은 용기 있는 진술로 이 거대한 부패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우리 군의 진정한 영웅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병사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선우 일병의 용기, 그리고 윤 사단장의 단호한 리더십이 마침내 어둠을 물리치고 진실의 빛을 밝힌 순간이었다. 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 사단장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자긍심과 함께 정의를 위한 싸움에 대한 강한 의지가 피어났다. 최대령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군사경찰에 연행되고 그들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자 부대는 빠르게 정화되기 시작했다. 윤태성 사단장은 약속을 지켰고 그의 단호한 리더십은 부대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다. 민지수 병장은 군사재판에서 중징계를 받았고 최대령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박탈당한 채 구속 수감되었다. 그들과 함께 부조리에 가담했던 병사들도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부대 내에서 쉬쉬하며 묵인되었던 각종 가혹 행위와 인권 침해 사례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윤 사단장은 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명령하며 뿌리 뽑기에 나섰다. 박선우 일병은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윤 사단장의 지시로 국군병원에서 심리상담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고시원 아주머니는 퇴원하는 선우를 찾아와 따뜻한 밥을 먹여주었고 진심으로 그녀의 회복을 빌어주었다. 아가씨,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이제는 아가씨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해. 아주머니의 말은 선우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며칠 후 선우는 윤 사단장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사단장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선우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단호함보다는 온화함이 감돌았다. 박선우 일병, 몸은 좀 어떤가? 예, 사단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윤 사단장은 선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네는 정말 용기 있는 군인이다. 자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부대 내에 깊이 뿌리 박힌 병폐를 미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고맙다. 사단장의 진심 어린 감사에 선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단장님, 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윤 사단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자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 자네는 당분간 심리치료와 함께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충분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언제든 다시 본래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가 되면 말해주게. 군은 자네와 같은 정의로운 군인이 필요하다. 선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부대에서 다시 군인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단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예,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윤 사단장은 선우에게 지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내가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선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용기가 부대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씨앗이 된 것이다. 이제 군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녀에게 또 다른 가족이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